네, 제가 그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시장의 질적 그런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서 가격 장폭 문제도 정식적으로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안철수 연구소 오늘 그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안철수 연구소 띄워놓고 있는데, 네,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이상하게 지난주 설 연휴 전날 금요일이죠. 안철수 연구소가 별 이유 없이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 반등하면서 마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연휴 기간 중에 안철수 씨가 뭔가 이 선거와 관련해서 네. 좀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안철수 씨가 한 얘기는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실망감 때문인지 주가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 안철수 테마주들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대신에 안철수 씨가 안 나오면 문재인 씨가 나올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문재인 테마주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안철수의 그 대항마로 항상 1순위로 꼽혔던 박근혜 테마주 이지를 비롯해서 오늘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면 우리 박 기자께서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네. 그냥 뭐 약간 좀 일비하고 기회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자께서 하시는 것처럼 기본 그 기회 기본 펀더멘탈을 네.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훌륭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야말로 이건 테마주니까요. 네. 네. 자, CNK 인터내셔널 제가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나흘째 하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CNK 인터내셔널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온갖 언론에서 특히 그 뭐 얘기만 하면 다 아는 C일보에서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큼지막하게 뭐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뭐 십수번 얘기를 했고요. 문제가 있을 거라는 보도를 큼지막하게 수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무언가 있겠지. 나는 안 걸리겠지. 설마 나한테 이런 그 연속 하한가가 걸리겠느냐. 이런 좀 안도감, 모럴 해저드죠. 시장에서의 모럴 해저드의 그 참담한 결과는 우리 CNK 인터내셔널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격 잠폭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표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 기자가 잘 비교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참 어렵습니다. 뭔가 될 것도 같은데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이 주식 투자인데 안철수 연구소 네,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2,500억이나 갑니다. 이지 네, 그래도 PBR이 10배가 넘습니다. 네, CNK 그래도 PBR이 22배 갑니다. 나흘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증권사가 오늘 보니까 리포트에서 추천을 한 한국제지 작년에 4분기에 턴어라운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PBR이 한 5분에 가깝죠. 0.2배를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PBR. 제지주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극과 극에 있는 회사들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박 기자가 볼 때. 아무래도 그 정치 테마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네. 예, 이 자본 총계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 비해서 PBR이 약간 좀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CNK가 나흘째 하한가를 가고 있는데 안철수 연구소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 안철수 씨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가가 버틸 수 있을지 이것도 참 의문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처방책으로 우리 시장에 애매한 투자자 보호라는 장치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통해서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고 이것 때문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문재인 테마주가 오늘 상한가인데 왜 상한가를 가는지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거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안철수 연구소처럼 하한가를 갈지도 모르는 주식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금융당국이 정부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통해서 그 대표적인 게 가격 제한폭이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없어지면 우리 시장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 아니겠느냐. 다음날 뭐 주가가 반토막하고 나면 어떻겠느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번에는 그 반대 걱정하십니다. 다음날 주가가 100%로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투자자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투자자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란은 짧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좀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매우 건전화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는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웃나라 서방이나 아시아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깐 표로 보여드리면, 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유로존, 독일, 영국 할 것 없이 가격 제한 폭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냐면 개별 종목이라든가 증시 전체가 이유 없이 폭락하거나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 지금 주가가 급변하고 있는데 한번 이게 타당한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라고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를 시키는 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진국이라든가 시장을 오래 운영해 본 나라에서 괜히 가격 제한 폭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없애는 게 아닙니다. 다 그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매한 아시아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참 우스운 게요. 일본이 금융 후진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은 가격별로 가격을 30단계로 나눠요. 가격을. 그래서 100엔 이하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30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가격 제한 폭을 다 따라줬습니다. 아주 그 불편한 가격 제한 폭을 고집하고 있는 게 일본인데 일본의 금융시장은 제가 볼 때는 발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쪼잔하게 통 크게 없애든가 아니면 확대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가별로 또 가격 제한 폭을 따라줬습니다. 그런 나라는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툭하면 거래 정지시키는 대만. 여기는 금융시장이 아주 낙후된 걸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국. 우리나라를 따라가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잖아요, 여기는요. 네. 이런 나라 빼고는 가격 제한 폭이 다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98년도 15%로 확대한 이후로 금융당국에서 이걸 방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융당국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우리나라 가격 제한 폭이 지금도 15%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다 없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98년도에 확대된 거가 그대로 유지됐다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금융당국에서 일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질타를 하던데 이런 목소리들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도 제가 잠깐 더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론이 좀 게시판에 한 2건 정도 올라왔는데요. 얼마든지 네, 환영합니다. 반론도 좋고요. 찬성 의견도 좋습니다. 우리 시장이 정말 그 기업의 가치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기 위해서 어떤 그 보완 장치, 제도의 변화들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그 정치 테마주가 들쭉날쭉하는 거를 언제까지 눈뜨고 보고 이게 좋다면 좋다고 올려주십시오. 네, 그런 의견도 소중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내일 더 하고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